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이에요. 제덕장, 제8 제덕장이에요. 이건 정반대되는 거예요. 제주가 있고 덕이 있다라고 하면 제덕. 예. 옛날에는요, 이 제주 있는 사람들을 천시여겼죠. 예, 천시여기고, 덕이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옹호를 했죠. 옹호. 예. 떠받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원문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덕이 승했어요. 이긴다는 뜻이에요. 죄를 이기는 자는 국에서 뭐를 이루고 있냐? 군자지풍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합의되는 거예요. 재승덕자, 재성이 승했어요. 덕보다 좀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재주가 많은 사람이에요. 용현 반응지상이라고 해서 쓰는 것이 용신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용신의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 하는 행동이 반응지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네. 그동안 임시주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 유시주가요, 바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적천수 지벼에서 나온 거예요. 유시주를요, 적천수 지벼를 해서 옮겨온 거예요. 이걸 옮긴 거예요, 적천수 지벼를요. 누가 했냐? 적천수 지벼는 진수함 선생이 쓰신 거죠. 원문만 써놓으셨어요. 그 적천수 지벼를 보고 임철조 선생이 임철조 선생이 줄을 달고 중주를 한 거예요. 중주를 하면서 사례명절을 넣은 거죠. 중주를 했는데 너무 황량하게 아주 긴 글을 만드셨는데 원문만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원문의 원주예요. 근데 저는 유시주라고 했지만 유백원이가 이 줄을 달았다고 해서 유시주를 했지, 이게 본래 원주예요. 원문에 주니까 원주죠. 예. 그 원주가 어디로 옮겨졌었냐면 적천수 지배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진수함 선생이요. 진수함 선생이 요대로 책을 적천수 지배에다 옮겨놓은 걸 다시 임철조 선생이 썼어요. 예. 적천수. 그걸 써서 사례명절 다룬 게 적천수 첨입니다. 적천수 징의는 뭐냐 그러면 저는 인정을 안 해요. 이 설하고 책에는 적천수 징의에는 이 원문이 없어요. 원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천수 첨미에는 이 원문이 있어요. 유시주라고 안 하고 원주라고 썼어요. 그런데 저는 유백원이 이걸 달았다고 해서 유시주로 바꿔놨습니다. 거의 이거에 의해서 임 선생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임 선생 말이나 이 원주가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지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제덕장. 청하고 화평하면서 순수하면, 화평하고 청순하면이라고 해도 돼요. 아이고. 화평하고 청순하면요, 일주예요. 일주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마땅함을 얻으면, 마땅함을 얻어서 소합자, 합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정신, 바른 신이 되고요. 소용자, 내가 쓰고자 하는 자는 개정기가 된다면 불필절해생지라라고 해서 이게 결국은 가정법이에요. 무슨 가정이냐? 의역법이라고 해도 돼요. 절해생지라고 해서 마디에서 바깥으로 새로운 가지가 나는 것, 다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론이 필요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불필, 농과 성진 해서 가짜를 갖다가 진짜로 이룰 필요도 없다. 장난치면서. 여기까지 하고요. 재관이 희신이면 역시 재성과 관성에 희신을 두신 거예요. 개족이 만친다. 어디까지? 그 평생을 풍족하게 마칠 것이요. 불생탐년지사.
사사롭게 탐하는 것이 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도량도, 우리도 도량이라고 그랬죠. 관광이라고 해서 관용이 넓고 힘이 필정, 베푸는 것이 반드시 바를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군자지풍이야라 라고 했어요. 여기까지가 좋은 소리고요. 재성이 박하면, 이제 재관이었으니까요. 재성이 얇으면 딸리는 거예요. 이거 쓰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역량이, 내가 힘쓰는 것이 조기 탐지, 그걸 탐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재성이 약한 용신이 아닌 사람들은요. 그리고 관성이 가벼운 자는 심지, 마음이 필요 부지 반드시 그걸 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 만보가 그렇다는 거예요. 혼탁의 피해는 일주가 약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너무 지나치면, 예, 그러면 쟁하고 합하는 것이 사특한 신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면 삼사용신이라고 해서, 이게 삼사용신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용신이 많다는 소리인지 뭔지. 그래서 적천수 지별을 찾아봤더니 이 삼사용신이라는 글자는 없어요. 예, 그리고 그냥 쟁합사신이라고 해서 개심, 모두 개심사, 심지나 심사나 똑같아요. 심지는 좋은 소리고요, 심사는 좀 안 좋은 소리겠죠. 간탐, 간악하게 탐하고 작사요행 하는 일이 요양을 바랄 뿐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개위 다능지상이다. 이게 바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재주꾼이죠. 그래도 재주를 부려서 돈을 많이 버니 좋은 거예요. 대설, 여기서가 이제 임철조 선생이 없던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걸. 양재내, 양이 안에 있고요. 음재외, 음이 바깥에 있으면요. 불격불안, 서로 부딪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덕이 승재, 재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마치 병인무인이라는 월일에 있으면요. 병인월 무진일이 기묘계사연시, 기묘년에 계사시가 있으면 이것은 뭐냐? 양재외 음재, 이것이 이렇게 설명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설 양재내 음재외예요. 요걸 양이 뭐고, 양이 안에 있는 거고 음이 바깥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병인 무진이 월일에 있고요. 기묘계사가 연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양재외 음재내는 외세 바깥을 세력을 두려워하면서 추리자, 이익을 따르는 자예요. 세력을 두려워해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익을 쫓는 거죠. 재승덕, 재가 덕보다 승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마치 기묘기사가 월일에 있고요. 병인무인이 연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옆에 연시에는 양주로 있고 가운데 월일은 음주로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연시에 있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이런 건 양재외 음재내고, 또 여기서 양재내 음재외는 그렇다. 이거 병인 무진이 월일이고 기묘계사가 연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을지 틀릴지 모르지만 이게 결국은 이것을 보주라고 아니죠. 지별을 보고서, 만약 집에 있는 글인데요, 이걸 보고서 철조 선생이 증주를 했다면 왜 이걸 이용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언급을 안 하셨어요. 임시주가 이렇게 있는데, 임시주에서는 지난번에 강의를 했으니까 하지 말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정관격이에요. 인호 화골 해서 회지가 됐죠. 안에서 동했어요. 동하든 안 하든 인이 도와줬을 뿐이지, 인호 화곡을 이룬 거예요. 5월에 정화가 투출했어요. 정관격이죠. 이건 관을 살려야 돼요. 격국론에서는요. 그러면 이 격국을, 정화를 살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필요하고요. 이건 상신이라고 해요. 이거를 상신이라고 그러고요. 이건 부신이에요.
이 정화가 생하는 토가 필요해요. 화생토니까요. 이게 구신이에요. 예. 그런데 구신은 다치지 않아도 된다 말한다 그건 얘기는 안 해요. 그 이유 격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이 구신을 깨고 들어올 수가 깨고 들어오긴 하죠. 요 정화가 없으면 목이 목국타 해버리니까요. 그러면 목이 들어오면 뭐가 돼요? 이 구신을 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신운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니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구신은 하는 일이 뭐냐? 이거와 똑같이요. 수국화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무토가 합을 하든지 토국수를 하면 되죠. 여기 임수라면 토국수하면 돼요. 저걸 쫓아가서 임수가 그 가려고 하면 물론 정인마비 되지만요. 용신이 합이 되면 안 되거든요. 용신이라는 건 격공용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격공용신은요. 길격은요. 합충, 해합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합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돼요. 오늘 격용신을 합하는 신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자, 그래서 이 사주는요. 격공론으로 하면 정관격이에요. 그래서 목과 토를 써야 돼요. 이 사주는 구신은 있는데요. 상신은 없어요. 천간에서 모군이 뜨질 않았어요. 그럼 천간으로 모군이 들어오면 좋을까요? 안 좋죠? 이론은 안 좋습니다. 예, 화를 살리니까요. 이거 안 좋은 사주예요. 이렇게 되면. 예, 아마 이 사주는 여기까지 안 좋고 철저 선생이 여기서부터 좋을 것이다 라고 설명한 사주예요. 앞으로 미래에 개축임자 대우는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후에 좋은 사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재관인 삼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머리는 좋아서 일찌감치 정유해서 유년에 등가를 냈지만 와서 지현 현에 현감을 하라고 해도 안 가고 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운이 안 좋을 때는 쫓아가서 관을 쫓아가봤자 별로 좋은 게 없죠. 관이 강해서 일주가 피곤한 사주죠. 어프로를 얘기하면요. 자, 두 번째 사주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두 번째도요. 격은 좋은 사주예요. 이게 뭐예요? 자월에 태어난 기토일주죠. 이 사주는요. 겨울에 태어났으니까요. 좋은 봐도 이 병화를 써야 돼요. 그래서 수체 화토용주예요. 어떻게 됐든 해묘 목국을 해자 수국을 이루어서 이 사주를 동했지만 천간으로 화가 투출 안 해도 투출한 거 모양 쓰면 되죠. 그럼 여기 경금이 또 뭐 있어요? 상신이 되고요. 이 간목이 뭐가 되죠? 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을 깨틀면 안 된다고 하죠. 격공론에서는. 왜? 식신생재를 해주니까 좋다라고 하는 사주예요. 근데 이 금 쓸까요? 금은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격공론에서 뭐라고 하냐? 여기까지는 괜찮다라고 해요. 그 이유. 금만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 사주는 운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목화운으로 흘러서 괜찮은 사주예요. 그러나 이 사주도 뭐라고 그러죠? 군자집도를 해서 항전고도 옛것을 지키면서 산 사람이에요. 수가 강해서 안 좋다고 하잖아요. 자, 수가 강한 건 이 사주에서 재성이 강해서 안 좋다는 거예요. 격국면에서 이거 따받치는 사주죠. 제격으로서.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식신격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신도 마찬가지예요. 식신이 강하면요. 이 사주 식신이 강해요. 엄청. 아유. 자, 왜 식신격이냐면요. 토 속에요. 개신기가 들었거든요. 투간된 것을 용신으로 잡는, 격공용신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잡기 식신격이라고 그러죠. 이 사주는요. 그러면 이 식신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생 수를 쓰고요. 이걸 도와주는 토가 상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금이 체라 역시 또 마찬가지로 격이 강해요. 항상 지금 얘기했듯이 313번인가요?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요. 맞네요. 311, 12, 13인데 이렇게 격이 강해갖고, 격이 강하면 그 격을 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좋은 길격에서는 격이 강하면요, 자기를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러나, 인성국이 없어도 그렇지, 기인치 식격이 있는데, 식신격에서는 식신 버리라는 소리는 없거든요. 예. 식신격이에요. 격으로서 식신격이라 혹격이 됐죠. 혹격이 되면 뭐합니까? 격에 대한 식신격이니까 일주 자신이 상신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것이 상신이 되죠. 그러면 구신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구신은 수가 구신이 되겠죠. 그러나 저러나 보세요. 금체니까 화목용조죠. 이 사진, 이 화가 엄청 용신으로 좋아요. 목도 여기 있고요. 그런데 이 사주는 화목용조에서 대운이 목화대운으로 흐르는 바람에 좋은 사주가 됐어요. 이 사주는 식신격인데 재성을 따라서 부자가 된 사주예요. 운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철조 선생이 아주 미워하십니다. 자, 봅시다. 차죠. 순행 그만하다. 예, 맞아요. 수가 차고 축월에 태어났으니까 화를 써야 돼요. 토동목적. 토는 얼고 목은 메말랐다. 등 연간 투병. 예, 병화를 쫙 찍잖아요. 일양해동. 좋습니다. 사호감이 마치 아름다운 것 같지만 아름답지, 그러나 병신합파 수가 돼서 양이 변음, 음으로 변해버렸다. 그렇죠. 그러나 오히려 반증, 안습지지하다. 차갑고 기운이 됩니다. 양정지상, 양이 바른 지상 상태에서 반대로 음사지류다. 음탁하고 사특한 기류가 흐른다. 코로 위인이 탐남해요. 탐하는 것이 무염, 염치가 없어요. 간사간자죠. 간사하게 모의하는 것이 백출.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추재봉쇄, 재물을 따르고 세력을 받들어서 변부기, 부기를 받다 하면 생천명, 뭐예요? 아첨하는 기운이 생겨요. 세리 교금, 뭐예요? 세력과 이익이 있으면요, 교만하고 긍정하는 것을 나타난다. 세력 이익과 소위 다능지상이다. 이가 참 미운시일 거예요. 다재다능해서 이 사주 대운이 좋아서 돈을 벌긴 벌었지만 다능지상이라고 해서 철저님이 아주 엄청 미워하시는 상입니다. 분자지풍에서 바로 벗어나는 것이죠. 자, 병신합화수는 인정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비록 수기는 부무습터라도 토는 토이기 때문에 오히려 병화를 용신을 하려는데 신금과 합을 하여 용신이 기반되었다는 것이 옳은 것이다. 오히려 각기 합화 특격이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간목에 일지 묘목의 뿌리가 있어서 토화하기는 또 어려워요. 용신은 지수법으로 찾아보겠다라고 했으면 금이 4.1이에요. 수가 3.3이에요. 목 3.5, 화 1.6. 이렇게 사주가 오행이 아주 고루 팽팽하게 있으면요, 이 사주 좋은 사주예요. 이런 사주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치우치면 편과하면 안 됩니다. 토 1.3까지 있어요. 금수오행이 합해서 7.4가 돼서 사주 자체가 한습한 사주가 돼서 화목오행이 용의신이 되었다. 대운을 살피면 축월에 태어난 양년생 건명으로요, 순행함으로써 초년부터 동남방 목화대운으로 흘러서 용의신 대운으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다재다능한 인물로 부를 이뤘을 것이다. 하지만 철저님은 이 명주를 믿게 보셨다. 그 위인 탐남무용, 간모백출, 추재봉쇄,
견부기 생초명 세리무금 소위 다능지상이다 라고 해서 능수능란하게 돈을 번 모양이다. 요즘은 철저님에게 욕먹을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개거치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고 했는데요. 예, 오늘 이사주 313번 한번 보고 끝을 내겠습니다. 예, 이사주예요. 토 화기께 그랬다. 금치업 화목농조로 가야죠. 대운 좋죠? 신대운 되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 70세까지 부자가 되겠네요. 70세 이후에는 이 사람 준비해야죠. 이렇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다음 이제 것이 분울이라고 해서 아까 재능 했고, 분울은 흥분하고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자주가 까라는 거예요. 9번 다음 강의 준비할 것이고요. 자, 이게 이제 작천수 천미 용신분석의 축약으로 만든 겁니다. 제가 작년 24년에 연말에 냈고요. 올해 25년 연말에 또 2권을 준비 중이에요. 한 2개 정도 할 겁니다. 204권까지 내겠습니다. 자,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꾸만 격국론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격국론과 어프론에 대해서 차이가 많다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뭐 제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전화 주세요. 예, 자, 마치겠습니다.